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의원님 네. 오실 때 좀 괜찮으셨습니까? 아, 좀 출발할 때 길이 막혀서 예. 좀 늦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아.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을 했고 네. 나오면서 눈이 많이 와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봄이 다 온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눈이 와서 옛날에 이제 엊그제만 해도 춘례불사춘이다.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윤석열 때문에 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날씨도 진짜 봄 같지 않게. 그러게요. 그래서 뭐 시련 없이 얻어지는 과실은 없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스트레스도 받고 예. 그런데요. 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봄이 왔는데 눈이 내리는 거 보니까 정말 계절을 거스르는 그런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야말로 이제 그구들의 준동 네.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역사 이 시계 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떠올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눈이 내리니까 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가운 소식이 좀 예, 기다려지기도 하고. 예, 좋은 소식 곧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소식 곧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저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예. 사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저희가 매일매일 헌법재판소 언제쯤 이 선고 공지가 나올까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한다 하는 법률가나 이런 사람들이 네. 다 지금 예측이 틀렸죠. 다 틀렸어요. 저번 주까지는 네. 결론이 다 나올 거라고들 생각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도 벌써 어제도 지나가고 오늘이 오늘 됐는데 오늘 이제 아침이네요. 하루하루 그날 오전에 발표해서 오후에 또 선고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전날 저녁에 발표해서 그 다음날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하루하루를 지켜보는데 아직 안 나와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러면 이미 전례도 다 이제 무너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지난 느낌이어서 네. 저도 언제 선고가 될 거다 이거는 그냥 다른 여느 분들하고 비슷한 확률로서 맞추는 게임이라 굳이 그러니까요. 언제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검사 3인에 대한 네. 이 탄핵 선고가 있었고 네. 기각이 됐지 못했는 선고가 있었고 만장일치 또 판단이 그렇습니다.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검사 3명 또 감사원장 이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는 있지 않을까. 저도 이번 주에는 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저번 주 검사하고 감사원장 탄핵 잠깐 말씀하셔서 굳이 언급을 하고 간다면 물론 탄핵이 기각은 됐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본 것이 탄핵의 의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명징하게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권의 남용이 아니다, 그렇죠. 탄핵 소추의 남용이 아니다고 하면서 한 것이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는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핵 소추권은 필요하다. 가사 정치적 목적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탄핵 소추권의 어떤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희 법률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탄핵이 파면 절차니까 위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 정도에 이르러야 탄핵을 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보통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떤 진보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단지 꼭 그렇게 아주 그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도 국회는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행정부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기존의 법률가들 틀을 벗어나서 굉장히 어떤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나 감사원장 그렇게 탄핵을 하고 나서 곧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늦어져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정의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같이 같은 날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헌재 판단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게 뭐냐면은 야당이 줄탄핵을 하고 뭐 예산 문제도 언급을 했지만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게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서 야당을 뭐 지적하고 공격하면서 방어과세 얘기도 하면서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쪽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지적을 한 부분이 실제 되고 줄탄핵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도 굉장히 이제 조작된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인용이 그러니까 의결이 된 것 수를 찾아보면 22대에서는 하나, 그러니까 계엄하기 전에 하나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타내기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네. 헌법재판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문구를 봤을 때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기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위법 정도 아주 크지 않더라도 탄핵으로서 견제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는 선언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진보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진보적인 판단이 네. 이미 내려졌다. 네. 자, 이제 헌재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5가지 정도 네. 사안에 있어서 하나는 뭐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헌재 판단에도 헌재가 지금 뭐 평의를 통해서 네.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내려진 이 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선고하면서 내렸던 그 의견, 그 목소리, 이게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뭐 충분히 우리가 네. 결과를 기다려 볼 때 파면 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진보적인 그 시각이라는 네. 것이 윤석열 탄핵하고 논리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시각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만장일치로 된 진보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좌우 진보 보수 그런 나누는 개념의 어떤 진보가 아니고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든가 탄핵소추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새 집회 나가서 목이 좀 조금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적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것과는 또 달리 탄핵소추의 어떤 요건,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했던 것들이 전 국민이 다 텔레비로 TV로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다. 다만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것은 명확한데 과연 이거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계엄을 법적인 어떤 절차도 갖추지 않고 실질적인 요건, 네. 형식적인 요건도 아닌 계엄을 한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면 다시 계속 계엄하겠죠. 그건 누구나 상식적인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파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늦어지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뭐 안 하진 않죠. 왜 이렇게 당연한 거 이렇게 늦어질까, 이렇게 해서 걱정도 되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워낙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사회가 더 분열이 돼 있고 불복 프레임이 더 강하거든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굉장히 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서부 지방법을 침탈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를 뭐 폭파시키자더니 이런 막 그 불법적인 선동을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쟁점에 대해서 아마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논점이 있으면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복,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승복이 돼야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요. 아마 헌법재판관님들도 그런 점을 생각해서 조금, 물론 그분들도 알겠죠. 빨리 해야 이게 지금 사회적인 에너지가 낭비가 안 된다는 거 아실 텐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아시면서도 이렇게 늦게 하는 데는 다 더 좋은 효과를 생각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헌재가 급하게 했네, 아니면은 좀 경솔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건 시비를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죠.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님들도 당신들이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사회적인 통합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감사원장과 검사 이제 탄핵 선고보다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들어온 순서대로 일단은 하고 정리하고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선고까지 가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아까 제가 뭐 진보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말씀드리면서 진보 보수 그 어떤 대립 구조의 진보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의 발전적인 측면의 진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 국회에서 검찰이나 검사들이나 감사원장 탄핵을 할 때 어떤 주도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편향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네. 제도의 발달이라면 신보적이지만 사안을 보는 데서 굉장히 엄정히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안타까운데요. 기각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님들이 객관적으로 이건 기각해야 된다고 하면 네. 뭐 승복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또 검토해서 나중에 탄핵할 때도 또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 모습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헌재가 판단을 잘했다. 네. 물론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헌재가 이번에 판단 잘했다. 또 이렇게 네,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결과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아마 원하는 결과가 그렇죠. 나왔을 예.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을 때 그런 의의들이 좀 있고요. 만장일치로 또 국민의힘이 또 환영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의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은 믿을만하다.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이제 파면 네. 8대0 파면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또 헌재를 또 그때 또 비난하게 되면 네. 아니 이거 봐라. 네. 검사 탄핵할 때 헌재가 잘 보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윤석열 파면 이 내용 가지고 왜 헌재를 또 비판하느냐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런 면이 있다고 여러 생각합니다. 이제 포석을 우리가 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예? 물론 그런 포석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리진 않았겠죠. 그렇지 그러나 않지만 네. 그런 어떤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내린 분은 아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서 네. 좀 안심은 됩니다. 네. 예, 법적인 판단, 뭐 헌재가 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우리 사법기관 최고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징계 재판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한 그런 과정. 네. 뭐 사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오늘도 눈이 내리는 헌재 입구 쪽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눈이 네. 예쁘게 내렸네요. 눈은 예쁜데 아주 그냥 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계속 철저한 경비를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날마다 걷고 네. 있거든요.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네. 걷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돼서 오늘이 이제 7일째입니다. 7일째인데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저는 이제 그 첫날 네. 법사에 걸려서 첫날은 제가 못 걸었는데 다른 분들이 지금 오늘 하면 7일째고 저는 이제 6일째에 걷게 되는데 네. 이제 한 어제 정도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도. 예, 다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광장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네.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도 그렇고 다들 정말 너무나 힘들거든요. 네. 이 걷는 분, 단식하는 분, 또 삭발한 삭발도 의원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민주당 국민들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네.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진짜 삭발할 사람은 삭발하고 단식할 사람 단식하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오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걷기도 하고 방송도 출연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가져오는 열매는 없을 거고요. 열심히 다 노력한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네. 하루하루 네. 1분 1초를 보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 이 선고 네. 이것까지 윤석열 이 선고까지 다 맞물려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 법조계 의견이 있던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은 참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8분이 사실은 자기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을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만 알고 알아 이렇게 하는 순간 소문은 퍼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헌법재판관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인 평이나 어떻게 될 건지는 사실은 그 8분에는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은 제가 탄핵 인용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어서 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혹시 기각시키면서 되돌려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같이 판결하나 이런 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능성 물론 늦어지다 보니까 네, 한덕수 총리도 탄핵돼야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상황상 그렇게 결론이 또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 반,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문제까지 다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네. 거기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 헌재가.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뭐 예측에 불과해서요. 네. 참 예측을 하고 싶고 지금 댓글 보니까 선고 날만이라도 발표해라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계신데 선거 날이라도 발표되면 좀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좀 반으로 줄겠죠. 일단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 법률가 한다 하는 법률가들이 다 저번 주까지 날 거다 다 예측했다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것은 좀 3월 7일, 뭐 3월 11일, 3월 12일, 3월 14일, 뭐 이제 3월 17일 어제 네.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네네. 다 지금 빗나간 상황이에요. 어제까지가 마지막 그거였죠. 어제까지는 될 거다. 어제 될 거고 네. 오늘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오후에 변론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마무리 지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헌재가 선고 기일을 좀 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요. 하고 있는데 2, 3일 앞두고 이제 기일을 지정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한다 그러면 오늘 내일 해야 되는데 참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할 것이다. 만약에 이번 주 안 하게 되면 또 주말에 찬반 뭐 이 찬성 뭐 반대 이 집회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저번 주 주말에 보면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많이 오셨어요. 뭐 100만도 넘었고 한 150만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파면을 염원하는 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고 뭐 다 모이지 않고 일부 더 오신 분도 있죠.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럼요. 요새는 특히 옛날하고 좀 세대가 달라서 현장에 오는 분도 많지만 유튜브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댓글 응원하는 분도 많고 해서 그런데도 주말에 그렇게 한 100만 명 넘게 모였다는 것은 그 열망이 더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면서부터 다시 현실을 좀 자각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되고 파면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됐는데 뭔가 구속이 취소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인가 이런 어떤 걱정들이 영축돼서 주말에 그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정말 이제 많이 오셨고 오마이 TV가 그 현장 여러분께 생생하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위에서 높은 곳에서 찍은 저희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생생하고 와 우리 시민들이 깃발 한번 보십시오. 와 깃발도 저 옆으로 해서 쭉 엄청나게 뒤에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훑어서 여기저기 다양하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또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댓글로도 응원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보여주니까 헌재도 정말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 파면을 인용하라 파면을 하라라는 목소리 이게 크구나라는 걸 또 헌재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오마이 TV도 잘 찍었는데요. 드론으로 해서 찍은 것도 보면 저쪽에 쭉 세종대로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더 많은 인파들이 있는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SNS에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정광훈 집회 아니면 세이브 코리아 집회, 뭐 전환길 집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걸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었는데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탄핵 인용을 바라는 탄핵 찬성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고 여전히 깨어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보수 언론 보니까 이제 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성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의도적인, 약간 굉장히 의도적인데 느껴지셨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이번 주말에도 깜짝 놀랐었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뜨겁거든요. 현장에 계시면 정말 뜨거워요. 그러니까 시민들 만나면서 의원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들이 도보 행진할 때도 시민들이 정말 뜨겁게 반응해주고 뭐 민주당 화이팅 잘한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힘이 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정말 그 나오신 분들이 절박하게 집회를 끝까지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행진도 참여하고 저렇게 보십시오. 정말 열의들이 더 아무튼 이 구속 취소 석방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해서 내가 나라도 나가서 주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